127번 문제를 우리가 이제 요것도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좀 해결을 할 것 같은데요. 그쵸? 얘가 이제 도형에 대한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하 벡터라는 거를 같이 좀 배우게 되면은 해석 기하하고 논증 기하에 대한 우리가 조금 잘 봅시다. 차이를 잘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요 문제를 그냥 유일하게 그냥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도형인 그냥 이제 논증 기하학 우리가 그냥 도형 자체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좌표축에다가 올려놓고서는 그치 좌표축 위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문제 자체는 사실은 해석 기하 즉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려놓고 문제를 풀기에는 좀 힘든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서 원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반지름이 제대로 제공이 되어 있다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반지름 자체도 미지수로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석기하학으로 놨을 때 반지름 자체가 미지수가 두 개가 이미 더 생겨버리는 그런 관계 때문에 얘를 좌표평면 위에다가 놓고 우리가 문제를 좀 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문제를 다시 우리가 그냥 순수한 중학교 때 도형으로 살펴본다면 두 개의 작은 원과 큰 원이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외접을 하고 있는 거고 작은 원의 중심을 우리가 뭐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B라고 얘기한 거고 큰 원의 중심을 갖다가 A라고 얘기했을 때 A하고 B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친구를 큰 원의 반지름으로 본다면 이 친구는 이제 작은 원의 반지름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미지수로 바로 놓을 거는 아니고 얘네가 반지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용해 줌과 동시에 실제로 두 원밖에 한 점을 잡아서 우리가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은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제 C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랬을 때 너네들이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이 각각의 작은 원, 큰 원과 만나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 제곱에 뭘 구하라고 가뜩이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P, 얘는 Q라고 잡혀 있어서 우리는 지금 PQ라는 녀석의 길이의 제곱에 우리가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냐. 첫 번째는 조금 좀 클래식하게 우리가 이제 닮음이라는 걸 좀 이용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점 P라는 조건에 의해서 닮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얘가 빗변 위의 점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런 문제도 하나 풀어봤을 거예요. 점 P가 직각삼각형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 길이의 제곱과 요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풀어봤단 말이야 앞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 점 P 자체가 일단은 동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점으로부터 각각의 마주하고 있는 변에 수선의 발을 내린 뒤에 그쵸? 요 내린 수선의 발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푼 건데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점 P에서 우리가 선분 AB라는 친구와 선분 CB라는 녀석에다가 우리가 뭘 이루어준다? 수선의 발을 내려준다 이거죠. 그럼 이 안에 있는 녀석은 다 수직이 된다는 이 전제하에 우리는 직사각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 얘네들을 갖다가 다 미지수로 표현을 해서 PQ의 길이를 반지름 R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길이들을 몇 개 제공을 해준 거야. 요 길이는 8이라고 제공을 했고 요 길이는 10이라고 제공을 했고 요 길이는 이제 6이라고 제공을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미지수 하나를 잡아줄 때 그쵸? 우리가 요 큰 원의 반지름을 갖다가 스몰 r이라고 잡는다면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6-r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지름인데 반지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 위에 있는 점과 중심을 연결했을 때 모든 거리가 같아야 되므로 요 친구의 반지름도 우리가 R이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 친구와 요 친구가 6, 8, 10이라는 그치 우리가 특수각은 아니죠. 피타고라스의 수가 나왔기 때문에 닮음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요 길이를 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요때의 길이는요 실제로 우리가 얘가 10분의 8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1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야? 5분의 1을 곱해야 돼. 그래서 이 친구는 5분의 2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 5분의 3r이 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여기에 5분의 3을 곱해야 6이 나오니까 이 친구의 길이는 5분의 3, 이 친구의 길이는 5분의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5분의 4. 5분의 4가 되는 거니? 그래, 5분의 4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4가 되는 건데, 맞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보시게 된다면, 그쵸? 우리는 요 친구의 길이는 요 직사각형의 길이와 같으므로 전체 6에서 5분의 3r을 어떻게 한 거야? 뺀 게 돼서 6 빼기 얘는 5분의 3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준다면 네. 요 친구의 길이는 전체 우리가 요 5분의 4r이라는 이 길이에서 지금 뭘 해주면 돼?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줘야 되는데 그 작은 원의 반지름은 6-r이니까 우리가 5분의 4r에서 6-r이라는 친구를 제거시킨 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PQ라는 선분 길이의 제곱은 5분의 4r의 전체 제곱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5분의 4r이냐? 네, 맞아요. 6-5분의 4. 그렇죠. 6-5분의 3r이라는 친구의 전체 제곱에다가, 맞죠? 우리가 또 뭘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합시다. 씨발 모르겠어. 뭐라고? 옌병. 오늘 6분의 4r 마이너스. 그렇죠. 뭐야, 내가 다 써놨는데 어디 간 거야, 이거? 그래. 6-5분의 3r. 그래서 6-5분의 3r이라는 친구의 전체 제곱에서 우리가 이 친구 밑변 길이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냐, 동현아? 5분의 4r 마이너스 6분의 r의 전체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때 r 값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0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첫 번째 풀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엔 우리가 논증 기하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닮음이라는 조건을 갖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풀이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닮음 조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기하 벡터 배울 때 많이 또 배우게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닮음 조건에 대한 게 조금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풀이는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마칠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 문제를 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봤던 게 원래는 기존 교육과정에 빠져있고 여러분하고 여러분 앞에 세대 바로 위에 지금 고등학교 현재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언니 오빠들이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문제풀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2 적어보자 한번.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너네들한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였냐면은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다른 한 변의 길이도 반드시 알고 있다. 인 트라이앵글. 그치? 삼각형에서.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에서 제2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변의 길이의 제곱은 우리가 각각의 변의 길이의 제곱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2ab 코사인 세타를 빼준 게 바로 제2 코사인 법칙이고, 요 제2 코사인 법칙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1 코사인 법칙을 갖다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명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네. 나중에 사실은 요 친구를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특히 벡터 같은 거 배우시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증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아놓읍시다. 그래서 제2 코사인 법칙은 사실은 지금 현재 고등수학 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수원 파트, 삼각함수 파트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 있는 개념을 좀 땡겨와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그럼 뭘 할 수 있을 거냐? 뭘 할 수 있을 거냐? 지금 여러분들이 요
친구 길이의 제곱을 구한다 그랬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여기에 끼인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친구를 C라는 존재로 본다면 이 C라는 친구의 제곱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A로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B로 보고 이 친구의 길이를 C라고 봤을 때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2AB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는 10분의 8인 5분의 4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는 몇 분의 4로? 5분의 4로 고치면 결국에는 A와 B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만 표현을 해주면은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와 B라는 친구를 우리가 한 문자로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이쪽에 우리가 큰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작은 원의 반지름은 6-R이니까 이 A라는 길이는 여기 8에서 6-R을 빼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요 A라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8에서 6-R을 빼준 거의 제곱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요 B라는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R이고 여기가 10이니까 우리가 B의 길이는 10-R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들을 이용해서 A와 B 값에 요 친구와 요 친구를 한 번 더 대입함으로써 C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R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 결과는 얘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같은 값을 답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끝! 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닮음을 이용한 문제풀이와 뒷단원의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문제풀이 두 가지로 우리가 요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함수의 최대치수는 뭐 미분을 때려서 극대값을 구하던 극소값을 구하던 아니면 시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던 그거는 니네 꼴리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50번을 같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중에 몇 가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와의 관계들이 나오고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수투 들어가서 나오게 되는 거죠. 현재 교육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까지는 안 배우고 그냥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들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3, 4차 방정식으로 우리는 이제 3차 이상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밖에 없고 그래프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우리가 수1 시간에 새롭게 만나게 될 것이고요. 수2 시간에. 그래서 3, 4차는 결국에는 인수분해 이용해서 구하면서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없죠. 미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던가 그러면서 얘네들을 좀 더 확장해서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거기에 특징적인 값들 우리가 좋아하는 오메가라는 값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연립이라는 거라는데 그 연립도 알고 보면은 사실은 무슨 법과 무슨 법을 이용해서 푸는 거냐면은 그렇지 가감법과 알고 보면은 대입법인데 여기에 물론 이제 교대식이라던가 뭐 대칭식들도 나오긴 하겠지만은 이러한 결국엔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여태까지 풀었던 방정식의 방법을 계속 확정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쭉 풀고 있다가 지난 시간에 G50번 문제를 마무리를 좀 못 지었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같이 요 문제를 갖다가 마무리 지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 계산은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들은 사실은 뭐예요, 얘들아? 실제로 그렇지, 앞뒤의 문맥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문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두 개를 짬뽕한 것들이 막 잠깐 생략되어 있고 이런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찾고 그 과정들을 잡고 이제 유추를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이거죠, 여기는. 그쵸? 그래서 여기 패스. 그러면 자,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와의 관계로 넘어갈 건데요.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와의 관계 중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G52라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간 제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난번에 많이 뭐였냐면은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단순히 식으로 계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지 두 개 다 가능하다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것이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건데 G52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새콤하게도 한번 풀어보고 달콤하게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갑자기 석현이 어떡하냐? 만나?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그냥 싸워도 만나자 그래. 안 돼? 알고 보니까 이랬더니
석현이가 나오는 거 아니야 커피숍에? 아, 야. 짧은 치마 입고 석현이가? 너. 그러면은 저기 뭐야 수진역 칼부림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이저건 맞고 서로 막 자 봅시다. 개머리판으로 때릴 거예요. 개머리판으로. 자 봅시다. 있어? 개머리판만 들고 갈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52번 보자 얘들아. 갑자기 너무 슬프잖아. 아씨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러네 석현이. 맞나 빨리 이번 주 안에 결판 지어. 그러면은 헤어지진 않았어 아직? 네. 그래. 이번 주 쉬러 갔어요. 이번 주에 지금 내가 딱 만나자고만 하면 좀 이유가 생겨서 좀 못 만나요. 진짜 만나기 싫은가 봐요 그 여자가.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만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사귄 이후로 데이트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딱 사귄 이후로 딱 만나려 하면 제가 못 만나요. 야 그럼 내가 고백을 받아. 내가 고백을 받았는데 오히려. 불쌍하다. 그럼 돈을 막 붙이라거나 그런 얘기를 하라고? 안 돼. 그럼 바로 끝내야 돼 그러면. 큰일 나. 일단 막 장난 고백. 거기에 나오는구나 저기 뭐야 그런 거 있잖아 이상한 이야기 뭐 이런데 나오는구나 TV 프로그램에. 자 지우 과연 그녀는 실존 인물일까요? 막 석현 씨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사실은 처음에는 10만 원씩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밑에 딱딱딱 나오더니 막 해갖고선 이석현 해갖고 막 사이버 경찰 수사대 해갖고서는 실제 수법들이 남석현 씨의 수법과 같이 보통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차츰 소액을 요구하다가 막 이러면서 피식 하고선 다음 화면으로 확 넘어가고 그치? CCTV에 확인된 그녀의 모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 갑자기 뭐 취재진의 예상과는 달리 아니야 그랬더니 막 CD기에 재혁이가 나와서 돈 인출하고 있고 막 인출책이고 얘가. 자 봅시다. 아 미치겠다. 자 봅시다. 자 G 52번 볼게요. 좀 기운 좀 내시고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는 0의 세실근을 갖다가 갑자기 저것 때문에 미치겠네.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이거더라고요. 그쵸? 지금 동현이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그래? 막 동현이 막 여자친구 조사해봤더니 막 몇 년 전에 태국 가서 막 큰 수술 받고 오고 막 그런 거 아니지? 자 봅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요. 자 이건데 그쵸? 아무튼 밥 먹으러 왔지 저기다. 자 봅시다. 자 이건데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걸 주고 우리 보고 뭘 구하래? 3 플러스 알파랑 3 플러스 베타랑 3 플러스 감마라는 친구의 세근에 우리가 요거의 고배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푸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하면은요, 대부분 아이들 중에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존나리 까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요. 엇갈려서 곱한 우리가 근의 곱의 합이 얼마니 얘들아? 마이너스 3이니? 네.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용해서 이 친구를 전개를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죠. 맞아요. 네. 이해 가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전개를 하시면 알파 더하기 알파 곱하기 베라 곱하기 감마에다가 오늘 왜 이래 또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알파 베라 플러스 베라 감마 플러스 잘 들어봐 알파 감마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9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27을 갖다가 더해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하는 거는 하수예요. 하수. 하수. 아이 하수. 하수. 고수풀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고수풀이. 자, 고수는 중수는 없어요. 고수는 뭐냐면은요. 아니면 또 돌아가시고. 수진역에 있는 노숙자 아저씨들은 도대체 어떻게 푸시냐 얘를 갖다가 이 친구들을 하나의 근으로 본다면 맞아? 실제로 우리가 얘를 3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맞아? 잘 생각을 해와봐. 잘 생각을 해야 돼 여기를. 이게 생각만 잘하면 존나 쉬워요. 그냥 많이. 이게 세근의 곱이야 사실은. 이 세 개의 얘네들을 세 개로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에 근의 곱이라고 해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쵸? 그럼 내가 이 식에 x에다가 맞아? x-3을 갖다가 뿅 집어넣어요 이렇게. 맞아요. 2 곱하기 x 대신에 x 빼기 3을 갖다가 요렇게
집어 넣으면 맞아?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게 fx지 얘들아. 그치? 네. 그럼 이게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의 값은 알파, 베타, 감마지. 네. 근데 여기서 fx-3이지. 그럼 얘가 0이 되게 만들어주려면 이게 알파가 되려면 알파 플러스 3과 베타 플러스 3과 감마 플러스 3이 세 개의 근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 결국에는 얘 세 개는요. 이 방정식의 세 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방정식들의 근들의 곱을 구하면 되죠. 네.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죠. 네.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는요.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7에다가 요 친구 얼마? 18에다가 요 친구 얼마? 9에다가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답은 얼마야? 4. 그럼 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4. 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요거는 이제 해설지에 fuck you 한번 날려주고 3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랄하지 않아도 문제 풀기가 굉장히 되게 쉬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것들 얘를 3차 방정식의 개념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5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실시. 저 오늘 그 페르마 영상 봤는데 쌤만 근타고라스 지초로 돼 있던데. 아 그래? 왜 저 영대 입해야 돼요? 다른 쌤들은 뭐가? 함치 그런 저 왜 영대 입해야 돼요? 요걸 어디다 대입해? 무슨 0을 대입해? 여기가 알파가 알파, 베타, 감마가 0이어야 되는 거.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이거잖아. 그럼 이게 알파가 되려면 x는 알파 플러스 3. 네. 얘가 베타가 되려면 x는 베타 플러스 3. 네. 얘가 감마가 되려면 x는 감마 플러스 3.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지. 그러면 이게 0이 되게 만들어주는 방정식의 해는 알파 더하기 3과 베타 더하기 3과 감마 더하기 3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저거 그치? 그러니까는 지금 구하라는 이 친구는 이 3차 방정식 세 근의 곱을 구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에 얘를 전개했을 때 상수항에 마이너스만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 네. 끝. 그럼 그게 이 세 근의 곱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라고. 그럼 전개한 거예요? 전개를 한 게 아니라 상수항만 전개한 거지. 아 상상하죠. 상수항만 뭐하러 이거 전개 다 해. 그치? 상수만 하면 되잖아. 최고차항하고 상수는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래서 얘를 3차 방정식의 해. 51번. 이야기로 갖고 문제를 풀면 51번 문제 우리 유튜브 친구들 3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 맞아? 평행이동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치환으로도 이용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51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58번 문제로 넘어가시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들 우리가 개수들이 거꾸로 가면은 근들은 뭘로 가? 역수로 가는 거랑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되죠. 이때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 그래서 이때 x의 값을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c는 0이라고 본다면 이때 그는 기존의 근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의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난 시간에 블랙라벨 문제 뭐 하나 어려운 2단계 문제 하나 풀면서 야 씨발 이렇게 풀면 이거 뭐 껌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인데 요거를 그대로 정립을 해서 우리가 몇 번 문제로 가실 거냐 하면은 저기 거시기 57번 문제를 보시면 57번 문제를 보시면 근데 이거에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 쓰면 잣대요. 예전에 미적분하면서 제가 로피탈 잘못 쓰면 잣대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57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어쨌든간 문제는 뭐라 그랬어? 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는 0의 세 근을 우리가 알파, 베라, 감마라고 할 때 우리가 뭘 구하래? 근들이 알파분의 1이고 베라분의 1이고 감마분의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2래요. 그럼 원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에 맞아? 플러스 7x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 되면은 개수가 뒤집힘으로 근이
역수가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우리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해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으로 해결이 되겠죠. 끝! 됐어요? 다음 장 넘어가자.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냐면은 이 문제의 부작용이 바로 118번에 들어있어요. 118번 문제를 잘못해서 모든 실근의 역수의 합을 구하세요라 그랬거든. 자, 118번 문제는 주의할 문제야. 여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카우션이라고 적어요. 카우션. 카우션. 카우션이 뭐냐면 이게 카우가 소잖아. 소. 그래 안 그래? 그 소떼들을 만나면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그 어원이 카우에서 온 거예요. 그쵸? 먹으면 되지 않아요? 먹으면 되지 않아요? 성남 영어 일타 강사. 맞아? 카우션. 카우가 뭐야? 소. 근데 그 소를 갖다가 우리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이게 어원이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왜? 미국에선 소를 많이 키우거든. 그쵸? 졸라 사기꾼 같아요. 자, 그쵸?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얘가 이제 뭐냐?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역수. 근데 여기에 뭐라 그랬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0은 0에 이 근들의 역수의 합을 구하래요. 쌤, 내 제곱이 4, 3. 그래. 이엠병. 그쵸?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뭘 구하라는 거야? 역수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근들의 역수들은요, 얘네들을 역수로 하는 우리가 4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0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으로 보고 이 네 근의 합인 마이너스 20분의 2인 10분의 1로 보시면 좋대요. 거기 무슨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실근이기 때문에 안 돼. 쟤네들은 허근까지 항상 다 포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근 조건일 때는 이 문제를 우리가 개수를 뒤집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서 이제 자사고를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조금 선생님들이 문제를 꽈서 내고 조금 공부를 한 새끼들을 놀려 먹으려면은 분명히 거기 보기에 1번 10분의 1 하나 써놓겠지요. 그래서 1번 역시 난 훗하고 가면 틀리는 거야. 실근이 아니라 허근까지 더할 때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파와 베타가 실근도 되지만요, 허근일 때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G118번 문제는 요따구로 풀면은 어떻게 된다? 부작용이 생긴다. 됐죠? 요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고요.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다시 앞으로 이제 넘어가셔서 여러분들 G59번 문제를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G59랑 오늘은 61번 문제를 풀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 걸레근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죠? 오늘은 요걸 이제 한쪽으로 몰아가면 되겠죠? F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런 식이라면 F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3개의 근을 우리는 A와 알파가 아니죠. 그렇지. A, B, C에 우리가 순서로 바라보면, 순서가 아니라 A, B, C로 바라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FX라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의 곱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 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친구는 X-A 곱하기 X-B 곱하기 X-C가 돼요. 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제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새끼를 1로 뿅 넘겨서 이 방정식의 근들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거의 근을 구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근데 석현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면 A, B, C에다가 1, 2, 3 대충 때려놓고 식 세워서 답을 구해서라도 학교 시험에 가서 답을 맞추시면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과정보다 항상 결과가 중요해요. 친구보단 여자친구가 소중하고 우정보단 돈이 소중한 세상이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해요. 씨발 악플 졸라 달리는 거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명언 중에 하나,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감동 깊게 들었던 명언 중에 하나가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지? 맞아, 역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고 앉아있나 봐요. 자, 봅시다. 자, 그 다음 거 이제 3차 방정식에 우리가 걸레근으로 가도록 할게요.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우리가 실계수와 맞아요, 유리계수가 있을 때 두 가지의 혈레근들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계수를 갖고 있을 때 한 근을 A 플러스 BI의 꼴로 본다 하면 우리는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BI 꼴이 돼야 되고, 물론 여기서 우리가 B의 값이 음수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계수 방정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인 계수를 가지고 있는 게 n 플러스 루트 n이라면 다른 한 근은 n 마이너스 루트 n이 되는데, 물론 n의 값은 0이 되면 안 되겠지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번 문제를 보실 거냐면 67번 문제를 저랑 보고요. 그 다음에 6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G 67번 문제를 봅시다. 그쵸? 조금 지루하죠? 사실은 좀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바로 막 우리가 1년만 더 있으면 막 기배까지 하고 막 내가 막 오늘 막 들어오는 건법 막 이런 거 알려주면 재밌었을 텐데. 그래요. 자, 60점 봅시다. 세실수 ABC에 대하여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화인 방정식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공통인근 M이를 갖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세실수 ABC가 있는데 한 근이 우리가 1 플러스 루트 3i라는 방정식, 3차 방정식하고요. 2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 공통인근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어떤 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사실은 뭐의 개념이 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요 문제를 갖다가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가 하나가 있는데, 만약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약수와 매수라는 단원이 사실은 이제 정규 교과 과정에서 빠졌는데 요런 개념을 좀 이해해 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요, 이게 어떤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얘들아 fx라는 함수가 gx라는 친구를 인수로 갖고 있어. 맞아? 그 다음에 kx라는 함수도요, gx라는 함수를 우리가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쵸? 됐죠? 그러면 실제로 똑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는 식 자체를 우리가 더하거나 빼더라도 요 새끼는 계속 묶여서 나오는 거죠. 느낌이 와야 돼요. 맞아요? 요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타고라스, 근타고라스 수업을 하면 이제 보르 과정을 느껴야 되는 건데, 이제 gx에서 요 친구가 이제 hx-lx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가지고 느끼는 거야. 이걸 가지고 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까? 살짝 이제 보르가즘이 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몰라, 이제 방송 막 나가 별로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이제 보르가즘을 느끼면서 이거 오케이, 한번 풀어봅시다. 실시. 괜찮죠? 됐죠? 이렇게. 느껴, 빨리 느껴. 느꼈어? 왔어? 그렇지. 오케이. 좋아, 갑시다. 답 나온다. 답 나와야 이제 이게 뭐가 좀 와, 이제 슬슬 이게 싹 온단 말이야, 아주 쾌락이. 답이 나와버려. 동현이 너무 느낌이 안 돼. 복상사, 빨리 일어나 얼른. 얼른 합시다. 자, 해봅시다. 67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더 해도 유지가 됩니다. 됐죠? 병신 새끼 제일 좋아해놓고 잘했죠? 정리하세요. 얼른 해 빨리. 안돼 저거 안돼 저런 큰일 나요. 빨리 일어나고 이제 이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 너무 심하게 줬나 내가? 올라가세요. 같이 할까요? 좀 더 시간 드려요. 2번이에요? 오케이, 맞아요. 잘했어요. 주하나. 주하다. 쟤는 또 아니야.
오늘 랩 동아리 들어갔는데요. 그래요. 오케이. 멋있네요. 우리 학교에서 힙합 애들 공연했는데 완전 개식 가풍 써듣게.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했어? 변변 뺐니 얘들아? 주어진 식을? 네. 그치. 왜냐면은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했기 때문에 변변을 뺀 것도 1 플러스 루트 3i라는 근을 하나 갖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같이 해요. 자, 근데 67번 문제를요. 보시니까요. 한근이 1 플러스 얼마래? 루트 3i라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2차 방정식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는 0도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우리가 근으로 가져야 안 가져요. 그러니까는 얘가 실수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2가 되므로 a를 마이너스 2로 놓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네? 나머지는 아니 이게 뭐냐면은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i면은 밑에 있는 2차 방정식도 아닌가? 되지 않아요? 저 두 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두 개가 돼버려요. 그래 만드니? 그러면 알파라고 놓고 해야 되는데 문제 어디까지 수식하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1 플러스 루트 i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앞에만 수식하는 거네. 뭔지 알지? 3차까지만 얘가 근이 되는 거네. 그럼 다른 한 근은 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거기 3차 방정식이 그 다음에 또 한 근이 알파가 나와 안 나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은 요 친구만 갖고 방정식 만들었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두 근의 곱이 얼마니?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3차 방정식이. 그쵸? 그리고 2차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는 0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도 근을 하나를 m으로 갖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근도 뭐를 갖는 거야? 우리가 공통인 근을 m으로 갖는 건데 문제는 너네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요 공통근 m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얘가 1 플러스 루트 3i나 여기에 나오는 1 마이너스 루트 3i를 공통근으로 가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정항상 알파가 되고 이 친구의 근도 알파가 되는 걸 보고서는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네요. 약간 때려 맞추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여기에 근도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에 근도 왜냐하면 요게 이제 m이라는 친구가 1 플러스 루트 3i가 돼버리면 여기 근 1 플러스 루트 3i가 되면 a가 실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데 두 근의 곱이 4가 되는데 얘는 2가 되잖아. 그래서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공통근은 여기서 나오는 근하고 여기서 나오는 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공통근을 뽑아주자 이런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해도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되는 거고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또 0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을 하나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변변을 뺀 것도 얘도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지 안 가죠? 이렇게 가집니다. 같지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x가 와야죠. 이렇게 x가 와야죠.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지니까는 또 뭘 해주면 돼요? 변변을 빼서 또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식 하나가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연립해 주셔도 문제가 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71번은 여러분들한테 그렇지 좋은 정보를 준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근데 그냥은 안 되고 abc가 다 양수라는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지금 주한이 말대로 abc는 모두 같을 수밖에 없더라. 됐죠? 그러니까는 어떤 녀석의 한근이었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한근 자체는 a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는 0의 한근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우리가 이걸 만족시켜주는 x의 값 알파라는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 오메가의 세제곱은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어쨌든 알파의 세제곱도 1이 되는 거니까 알파의
10제곱과 그 다음에 알파의 101제곱을 더하라는 거는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을 더하는 건데, 그치? 우리가 요렇게 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래서 오메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모든 풀이 과정들을 생략하면서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3, 4차 방정식의 활용 파트는 문제 유형이 2개밖에 없고, 그만큼 3, 4차 방정식에서의 활용 문제는 문제가 그렇죠. 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반증이죠. 그래도 75번 문제를 하나 풀 건데, 75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원방에서 배웠던 우리가 정보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얘가 지금 접선이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 길이의 제곱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C, 이 친구를 A, 이 친구를 B라고 한다면 C제곱은 AB라는 사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고,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해석기하학에 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너네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만큼은 좌표 위에 올릴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원의 반지름이라던가 수직 조건을 찾아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지도 항상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 고등 과정에서의 원은 여러분들이 반지름을 이용하지 않고선 문제를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75번 문제요. 자, 원이 하나가 있어요. 조금 기운을 좀 내시고 우리가 원에서 접선을 하나 그었네요. P라는 점에서 A라는 점에 접선이 되게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돼서 이 친구가 B가 되고요. 이 친구가 C가 되는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은 PB의 값과 BC의 값과 PA의 값이 모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는 거야? PA라는 친구의 제곱은요, 맞죠? PB라는 선분 길이의 제곱에다가 PC라는 선분 길이의 제곱이라는 거를 중학교 때 배운 원을 활용해 준다면, 그치? 중등원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거의 안 나오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럼 PA 제곱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PA는 뭐야? PA는 루트 21x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21x 제곱이라는 친구가 PB제곱은 얼마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친구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우리가 PC제곱이 누구냐 하면은 PB 더하기 BC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6의 전체의 제곱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맞죠? 제곱이에요. 아, PB 곱하기, 잠깐, 미친 지랄 해놨냐? 이거예요, 이거? 깜짝이야. 그쵸. 그러니까, 쏘리.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됐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몇 차 방정식으로 봐야 되는 거야? 4차 방정식으로 보고서는 이 4차 방정식을 해결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얘를 갖다가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6의 전체의 제곱에서 합차로 보자, 얘를. 우리가 2x의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1x 제곱을 뺀 게 0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될까요? 네. 그럼 얘네들이 사실은 다 뭐가 되냐면 보기차식의 개념이 되겠네요. 저거 합쳐서 그래서 x의 4제곱에 x의 플러스 12x의 제곱에 36에 이게 뭔 개지랄이야. 4x의 제곱에 21x의 제곱을 빼면 복이 와요. 자, 그래서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x 제곱 더하기 36이 0이 되고요. 그래서 x의 값은 2 또는 3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면 답은 5가 나오더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쌤 어떻게 70 바로 나와요? 보기차식. 보기차식 인수분해 되잖아. 액마 4, 액마 9. 4하고 9가 x제곱의 근이니까 x는 뿔마 2, 뿔마 3. 마이너스 S. 그쵸?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지요. 됐나요? 이거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시면은 좆대죠. 근 중에서 양수인 근들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지. 이 근들을 다 합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0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4차 함수는 무슨 함수야? y축 대칭인 우함수니까 실제로 이런 근들을 갖다가 너네들이 다 더하게 된다면 0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양수 부분만을 더해야 되는 거지요. 됐어요?